힘든 나라의 청소년에게 동계 스포츠를 소개하는 평창 드림 프로그램이 16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평창 기념재단이 올림픽 유산 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주관합니다. 원주 외곽을 순환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기업도시 관통 구간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건데 기업도시 연결 도로망 확충이 기대됩니다. 때 아닌 겨울비에 평창 송어축제가 잠정 중단된 데 이어 대관령 눈꽃축제도 개막이 연기됐습니다. 고령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금 부당 청구가 증가하면서 장기 요양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서부순환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 데다 기업도시와 연결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도심 외곽을 순환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소초면 잔향리와 흥업면까지 26.6km 구간이 지난 2013년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순환도로는 여전히 미완성, 사업성 문제로 서북지역 구간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최근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해당 우회도로 일부 구간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남은 11.4km 구간을 3개 사업으로 나누었는데 그중 기업도시와 연결되는 1단계 사업인 흥업 지정 5.23km 구간에 대한 우선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국도 개정 계획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관련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상 기업도시와 서원주-IC 연결국도로 사업비 1,630억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서부 순환로와 함께 교통량 분산과 기업도시 도로망이 다양해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소초행성 간 국도 5호선 확장과 문막 흥업 간 국도 42호선 개량, 국도 5호선 신림 제천 간 확장 사업도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말쯤 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원창목 원주시장이 만종 교차로 고가도로 설치는 서부순환도로가 완공된 뒤에 정확한 교통량 평가를 거쳐서 개설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장은 오늘 기업도시 주민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미 공사 구간에 추가로 교각을 만들 여지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기업도시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용역 결과에만 의지해 고가도로의 효과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임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눈 구경하기 힘든 나라의 청소년에게 동계 스포츠를 소개하는 평창 드림 프로그램. 벌써 16년째인데요. 올해부터는 평창 기념재단이 올림픽 유산 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주관합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어색하지만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하얀 설원을 내딛는 참가자들. 얼마 가지 못해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일쑤지만 일어설 때까지 연습을 반복합니다. 지칠 법도 하지만 뒤처지는 동료의 손을 꼭 잡고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Yes, I am very excited and it's like something very different. It's very fun and very entertaining and difficult. 몸이 불편한 참가자들도 침착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Cảm giác tuy là tuyết rơi rất là lạnh nhưng mà thời tiết rất là trong lành, rất là thích và em hy vọng là sẽ được đến Hàn Quốc nhiều hơn nữa. 과거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다져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여한 3명의 선수는 홈커밍 참가자로 초청돼 후배들을 위한 조언은 물론 용평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키 대회에도 참가합니다. Very happy since the dream program helped me to be a skier and a professional, and now I've become like a professional and also a mentor. So I'm very happy.
16번째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28개국에서 119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2018 평창 기념재단이 새로운 주관자로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봅슬레이 종목이 신설되고 한류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등 새로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연도랑 비교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친구들이 동계 스포츠를 접하고 또 이제 자국에 돌아가서도 멋진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동계 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평창의 약속인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정다입니다. 사흘째 이어지던 겨울비가 소강 상태인 가운데 오늘 밤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평창이 영하 8도, 횡성 영하 6도, 영월 영하 5도, 원주 영하 4도로 오늘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지겠고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지표면이 미끄러워지겠다며 터널이나 교각 등에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 수급자와 관련 기관이 증가하면서 보험금 부당 청구 등 불법 부당 행위도 많아져서 장기 요양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추진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 요양 수요가 계속 늘면서 장기 요양 보험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비 대부분을 국고로 보조받을 수 있기에 2018년 전국적으로 2만 1,000곳이던 시설수는 지난해 2만 3천 곳으로 1년 새 10%인 2천 곳이 늘었습니다. 비리도 늘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970억 원의 부당 청구 금액이 현지 조사에서 적발됐고 강원도 내에도 217곳, 34억여 원이나 됐습니다. 2016년과 17년 조사 대상 기관 수가 늘면서 금액도 증가했다가 재작년 3억 5천여만 원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다시 9억 6천여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인력을 충분히 채용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하지 않은 허위 청구, 부풀리기 등의 수법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4.5% 표본에 불과한 현지 조사 확대를 위해 인력을 늘리고 대상 기관도 1,300여 곳으로 확대합니다. 비리기관 퇴출을 위한 지정갱신제도 시행돼 지정시 부당 청구나 노인 학대 등 이력을 심사하고 6년 주기로 갱신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작년 12월 12일부로 법률이 시행된 게 있는데 그게 지정제와 지정갱신제입니다. 부당 청구를 했던 기관들, 이런 기관들은 이 시장에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진입을 못하도록 또 현지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을 강화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추진됩니다. 현재는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도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이나 가족들이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사 문제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는 여전히 남은 숙제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100만 명 시대, 교묘해지고 커지는 시설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민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금의 서비스를 점차 공공 영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흘째 많은 겨울비가 내리면서 평창 송어축제가 어제 중단된 데 이어 오는 10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대관령 눈꽃축제도 개막이 미뤄졌습니다. 눈꽃축제위원회는 빗물이 축제장으로 유입되면서 눈조각 등이 녹아 축제 개막일을 당초보다 일주일가량 늦춘 오는 17일로 잡고 설 연휴가 끝나는 27일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막 열흘 만에 중단된 평창 송어축제는
안전 점검을 마친 뒤 이번 주말부터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최근 사흘 동안 평창 지역에는 1월 들어 이례적으로 57.5mm의 비가 내리면서 겨울 축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 평화의 소녀상 수요 집회가 6년째를 맞았습니다. 원주 시민연대는 오늘 제61차 수요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과 사죄,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의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수요 집회 28주년이기도 한 오늘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일제히 수요 집회가 열려 일본을 규탄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오늘 도내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평준화 일반고 입학 전형에 불합격한 학생은 도내 전체에서 122명으로 원주가 96명, 강릉 19명, 춘천 7명입니다. 불합격한 학생은 정원이 미달된 특성화고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합격 여부는 도교육청과 원주, 춘천, 강릉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4일에 추첨을 거쳐서 17일에 발표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에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가 최근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장 예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앞서 등록을 마친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과 민주당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선규 전 영월군수와 김현식 전 태백시장이 지난달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현역인 염동열 국회의원의 출마도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횡성군 공근면 주민들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횡성 다함께 교육은 오늘 금계 작은 도서관에서 지역 초중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전문성을 가진 마을 주민들이 강사가 되고 마을 전역을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이 같은 교육 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월경찰서 A경사 등 경찰관 2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들 경찰관들과 영월지역 휴대폰 대리점 사장 등 3명은 지난 2018년 10월쯤 지역 유지 강모 씨가 쓰던 휴대전화를 적법한 절차 없이 입수해 1년 동안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낙석 사태가 잦았던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2곳에 정비를 마쳤습니다. 영월읍 정양리의 폐쇄된 농어촌 도로 인근 낙석 위험지와 김삿간면 각동리 붕괴 위험지에서 지난 2년여 동안의 정비 작업이 끝나고 이달 안에 붕괴 위험 지역을 해제합니다. 영월읍 지구에는 24억 원이, 김삿간면 지구에는 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